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자, 드디어 빛으로 왔습니다. 빛. 자, 우리가 식물하면 당연히 광합성해야지 라는 그 부분을 좀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광을 가지고 합성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결국의 결과가 뭐죠? 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소의 동화. 탄소 가지고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여기 탄소 보이시죠? 탄소 가지고 수소 붙고 산소 붙고 이 포도당이란 존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소 동화작용 같은 말입니다. 광을 가지고 합성하는 것은 탄소를 동화작용이다 라는 거. 그래서 광합성은 주로 잎의 기공, 이렇게 뒷부분이 뽕뽕 뚫려져 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대기 중에 흡수된 이산화탄소 별표, 뿌리에서 흡수된 물 별표, 이것이 어디 기관에서 엽록체에서 따라해볼까요? 엽록체에서 탄수화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우리 앞서서 대기에서 배울 때 뭐 배웠어요? 이산화탄소 배우셨죠? 자, 그리고 앞서서 우리 물, 수분 배울 때 그거 배웠죠? 뿌리에서 흡수되는. 그리고 엽록체라는 기관, 이번에 광에서 같이 배우실 거고, 결과적으로 이 탄수화물,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 광합성식을 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광과 연관된 생리작용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증산작용도 연관되고 호흡도 연관되고 굴광 이렇게 휘어지는 거, 작물이 휘어지는 거, 착색, 색깔이 입혀지는 거, 작물의 길이와 개화까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세포 내 소기관, 바로 엽록체입니다. 엽록체는 누구가 있죠? 식물만 있는 기관이에요. 동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광합성해야지 라고 하실 텐데 그게 엽록체라는 이 기관, 세포의 소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조를 보시면 이중막이에요. 외막, 내막 이렇게 이중막이고, 먼저 틸라코이드부터 보시면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는 거 있죠. 엽록체 내막이 안쪽으로 돌출돼서 주머니 모양을 이루는 거고, 이 여기 틸라코이드 막, 이 지금 하나하나 쌓여진 이 막에서 광합성 색소, 여러 효소 이거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반응이라는 그런 광합성의 2단계 반응이 있거든요. 명반응이 일어납니다. 틸라코이드 멸반응. 틸라코이드 명반응. 자, 그리고 틸라코이드가 쌓여져서 동정처럼 쌓여놓은 층상 구조를 뭐라 그런다? 그라나. 따라해 볼까요? 그라나. 자, 그리고 스트로마는 엽록체의 빈 공간이에요. 자, 여기 다시 그림 볼게요. 자, 지금 동전처럼 있는 게 딜라코이드, 그리고 쌓여져 있는 게 그라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 하얀색 부분 있죠. 이 빈 공간. 이게 뭐라고요? 스트로마. 그래서 식물의 그런 세포의 기관을 보시면 빈 공간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엽록체 안에 빈 공간을 뭐라고 그런다? 스트로마라고 부른다. 스트로마. 여기에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여기서는 안 반응이 일어나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식물의 그런 광합성을 일으키는 기관, 명칭 뭐죠? 엽록체. 그 안에 딜라코이드, 그라나, 스트로마 이렇게 명칭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빛의 세기와 관련돼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보시면 광보상점, 광포화점, 총광합성량, 외견상 광합성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이제 물론 낮과 밤의 호흡량이 다르지만 일정하게 호흡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보고 나서 광이 이제 빛이 세기가 세진다. 그러면 이제 광이 이제 세기가 세진 만큼 광합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광합성을 이용되는 CO2량 그리고 호흡으로 방출되는 CO2량 이게 같을 때의 빛의 세기가 바로 광보상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작물은 호흡을 하죠.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은 CO2를 이용을 하죠. 그랬을 때 CO2가 겉으로 봤을 때 외견상 광합성은 0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호흡한 만큼 이거 광합성으로 또 이제 이용하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순수한 광합성이 0일 때의 빛의 세기가 광보상점입니다. 자, 포화점은 말 그대로 최대로 일어나는 그 빛의 세기, 최소한의 빛의 세기예요. 자, 우리가 빛을 계속 주면 좋겠지만 빛을 계속 준다는 거는 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가 가장 최적적인 광포화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총광합성량은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무시하고 광합성에 의해서 총 흡수된 그 양을 총광합성량, 진정으로 광합성했다. 진정 광합성량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외견상 광합성량은 호흡량은 빼고 우리가 이제 순수한 광합성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림으로 보러 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광합성에 이용된 CO2량과 호흡으로 방출된 양,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0인 것처럼 보이는 게 광보상점, 그리고 광이
최대한 이제 광합성 최대한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빛의 세기.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외견상 광합성이 있고 총 광합성량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고 어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합성 영향하는 환경 조건이 앞에서 배운 CO2 온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토양 배우셨죠? 그 다음에 온도, 수분, 대기 이렇게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빛의 세기는 강한 빛이 좋겠죠. CO2 농도는 대기 중의 농도가 0.03이지만 이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탄산 12 따라해 볼까요? 탄산 12에서 0.10 정도. 우리가 1000ppm 정도 주는 거죠. 온도는 낮은 것보다 30도. 그래서 결국에는 강한 빛을 비추고 CO2 농도가 0.10% 이상이고 온도가 30도일 때 광합성 속도는 최대가 된다. 물론 작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빛도 강한 빛. 그리고 강한 빛일 때 다른 것들이 CO2 농도나 이런 것들이 제한 요인이 빛의 세기가 제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작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포장, 작물의 여러 개를 같이 키우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군락이라고 하는데 같은 식물의 여러 개의 집단, 벼 하나만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구마를 키울 때 고구마 딱 하나만 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 군락의 광합성 능력을 나타내는 게 포장 동화 능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포장 동화 능력. 자, 우리가 포장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밭을 얘기해요. 나 밭에 가. 아니면 나 포장해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포장의 동화 능력, 아까 탄소 동화 작용, 광합성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포장, 내 밭의 광합성 능력이 군락의 광합성 능력입니다. 그래서 포장 동화 능력이 곧 내가 재배하고 있는 그 작물 재배 전체 수량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럼 내 밭의 포장 동화 능력, 내 밭의 광합성 능력을 확인하려면 뭘 확인해야 돼요? 총 2배 면적을 다 확인해야 돼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계산할 때는요, 우리 1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 해가지고 잎의 면적을 다 재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잎이 수강할 수 있는 빛을 받는 그 능률까지 계산하고 평균적인 동화 능력, 평균적인 광합성 능력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함께 증가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입이 많잖아요. 입이 많으면 어때요? 입이 막 겹쳐서 쌓이죠. 입이 막 겹치면 얘는 입이 좀 여기 빛 못 받고 여기는 빛 받고 막 이렇게 이 수강 능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강 능률, 빛을 받는 능력은 떨어진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쉬운 암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총, 수, 평. 따라해 볼까요? 포총수평. 자, 포총수평. 자, 포장 동화 능력에 알맞은 식으로 골라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포장 동화 능력, 총 연면적, 수강 능률, 평균 동화 능력. 그래서 포총수평 따라해 볼게요. 포총수평. 근데 여기다 암기법 같은 거 써놓는 거죠. 포총수평. 결국에 시험장 가면요,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기억해야 될 거는 포총수평밖에 기억이 안 나요. 포총수평. 포장 동화 능력은 총 연면적과 수강 능률과 평균 동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강량입니다. 수강량은 빛을 받는 양이에요. 작물이 광합성을 높이려면 빛을 더 많이 받게 양을 높여야겠죠. 그랬을 때 노지가 뭐예요? 야외, 밖에 얘기하죠. 밖에서는 경사도의 방향을 조절하고 작물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고 열매채소, 과채류죠. 과채류의 그 잎이나 이렇게 가지 유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겠죠. 그게 되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수강태세, 작물이 빛을 받는 모양새를 수강태세라고 합니다. 자, 수강태세 어떻게 하면은 작물의 이 빛을 잘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데요. 먼저 벼, 옥수수, 콩 이것에 대한 초형, 생김새를 보셔야 돼요. 자, 우선 벼는요, 키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적당한 키여야 돼요. 이거 참 어렵죠.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분월이 약간 벌어져야 돼요. 자, 분월이 뭐예요? 자, 우리 앞서서 벼 배우실 때 가지치기 있죠. 줄기. 이렇게 새끼치기. 벼의 그 줄기나 가지가 약간 벌어져서 빛이 잘 받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산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산 착 펴져 있잖아요. 잎이 골고루 분포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쉬울 텐데 약간 벌어져 있다. 요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당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또 이거죠. 규산. 자, 벼 하면 이 규산, 즉 규소, SI 비료를 넉넉하게 해주고 꼿꼿하게 직립 상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잘 쓰러지지 않죠. 또 옥수도 키가 크고 튼튼하고 쓰러짐이 적어야겠죠. 자, 쓰러짐이 적다. 이거는 도복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복이 적다. 뒤에 가서 또 나오는 용어인데 이 도복 이 말이 나오면 작물이 쓰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복, 도복. 자, 옥수수는 위에가 수디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디삭이 작아야지 잎의 그늘을 적게 만들어요. 그리고 잎혀가 없는 것도 좋고 아미삭에서는 한 개인 것보다 두 개인 것이 밀식에 적응하기 좋다라는 거. 이 아미삭이 뭐냐면 우리 옥수수 혹시 따보신 적 있으세요? 옥수수가 달려있는 그게 보통 이제 한 개, 두 개 정도 있으신데 두 개인 게 더 빽빽하게 심을 때 적응하기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뿌림 재배가 흩어뿌림 재배보다 수광태세가 좋고 재배 관리가 편하다. 줄뿌림은 뭐예요? 옥수수 심으실 때 이렇게 한 줄로 심으시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심으시는 분 있으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엉키니까 이건 띠 이렇게 줄뿌림. 바로 조파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뒤에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는 것도 방법이 있죠. 자, 콩도 키가 크고 튼튼하고 쓰러짐이 적어야 된다. 또 도복 얘기가 나왔죠. 꼬투리가 원줄기에 많이 달리고 줄기 밑부분까지 달려야 된다. 잎주기가 짧고 직립, 잎이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줄 사이를 넓히고 포기 사이를 좁히면 아랫잎까지 광의 투과를 좋게 한다. 요게 좀 헷갈려요. 자, 우리 두둑을 한번 그려볼게요. 두둑. 자, 그래서 우리가 콩 심으신 분들은 다 두둑 만드세요. 저도 트랙터에다가 이제 휴립기 달고 이제 두둑을 만드는데 이 각각의 요 한 줄 한 줄 이 줄 사이를 넓혀요. 그리고 여기다 콩 심으시죠. 콩 하나 심고 콩 심고 콩 심고 이거의 그 포기 사이는 어때요? 좁히는 거예요. 그 좁힌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사이에 비치게 들어오겠죠? 이게 바로 파상군락 재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파상군락 재배. 그래서 줄 사이는 두둑 사이 이런 것들을 넓히고 포기 사이는 이 심는 간격을 좁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수강태세가 가장 불량한 초형은 잎이 너무 크거나 작지 않다. 적당하다는 얘기죠. 상위엽이 늘어져 있다. 상위엽이 늘어져 있으면은 밑에 잎이 어떻겠어요? 밑에 잎이 빛을 못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이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직립 꼿꼿해야 되고 분월이 계산형이다. 그리고 잎이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돼 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옆면적을 볼까요? 잎을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광합성 얘기를 하면 광합성이 잘 되는 잎 부분, 건물 생산의 최대로 되는 단위 면적당 군락의 옆면적. 참 어렵죠? 우리가 가로 1m, 세로 1m, 1m, 1m 이거 여러분 한 발자국입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면적에서 내가 최대한 그렇게 군락에서 옆면적이 얼마큼 있을까? 최대로 생산이 되는 거. 잎이 그냥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산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작물의 잎이 겹치면 그늘이 지죠. 잎이 그늘이 지면 광합성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합성이 적당한 그런 최적 연면적 이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량을 조절하려면 차광 재배 어떻게 하냐? 일부러 차단해서 재배해요. 여러분 이제 꽃꽂이 하실 때 있죠. 이럴 때는 거의 이제 음생식물 이런 거는 빛을 안 쏘이죠. 전조 재배는 일부러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체 위에다가 전등을 달아서 야파 처리, 야간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야파 처리. 교호 조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암기 중에 어두운 중에 5분 조명, 15분 안무, 5분 조명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호로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조라는 말이 나오면 아, 빛을 비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스마트팜에서 보조적으로 광합성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압 나트륨, 수은 등, 백열 등, 발광다이오, 레이저 이거를 전기세와 연관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또 일항 방향은 남북 일항 방향은 수강 시간은 짧으나 수강이 많고 동서일항은 겨울에 북서풍을 막는 데 용이합니다. 자, 남북 일항 동서일항 이거 관련 영상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질입니다. 같은 말로 광의 파장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빛이 하얀색이다, 노란색이다 생각하시는데 이것들이 여러 개의 파장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크게 눈으로 보이는 건 가시광선. 그리고 파장이 되게 짧아요. 그런데 짧으니까 에너지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에너지가 이 작물에게 엄청 타격감을 주고 우리가 자외선 차단해야 돼요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파장이
파장이 숫자는 짧은데 에너지는 큰 이 자외선과, 그리고 이 파장의 숫자는 큰데 그리고 이제 발열을 발생하는 그런 열에 관련된 그런 선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서 지금 보는 그런 광질은 적색광과 청색광이 굉장히 유의미해요. 그래서 광합성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럼 630에서 680, 즉 적색광 부근.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광합성이 활발해요 하는 450 나노미터 청색광 부근. 요게 가장 제일 광합성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광합성에 가장 효과적인 광을 고르세요 하면은 적색광, 빨간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외선도 뭐 창물한테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식물의 길이를 단축하고 잎을 두꺼워지고 색소 발현까지 촉진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녹색깔, 작물이 녹색이니까 당연히 녹색광 효과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녹색은 광합성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해서 광합성 효과적인 파장은 적색광과 청색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굴광 현상, 같은 말로 굴광성이에요. 자, 작물이 식물의 빛의 방향에 따라서 굴곡 휘어지는 것을 굴광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청색광, 파란 색깔, 이 파란색이 우리 효과가 더 많아요. 파란색. 빛이 자극에 있는 방향으로 굽어지는데 이게 빛에 의한 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옥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해 볼까요? 옥신. 자, 이 옥신 호르몬이 이 식물체 위에 정단, 윗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옥신의 빛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반대 방향으로 호르몬이 이동해요. 그래서 옥신이 여기 위에 있다가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빛이 없는 이 반대쪽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식물이 빛을 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으면 세포 분열이 되게 활발해요. 뒤에서 또 배웁니다.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으면 세포 분열이 활발한데 이 세포 분열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옥신의 그런 방향 때문에 작물에 보면은 빛을 향해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식물의 줄기와 잎은 우리 양성 굴광성의 특징이 있고요. 뿌리는 빛을 반대 방향으로 자라는 음성 굴광성이 있습니다. 자, 문제. 작물 생육에 있어서 광합성이 영향을 주는 적색광의 파장은 이 파장의 범위 670, 요 정도 맞는 답입니다. 자, 이번엔 피토크롬이에요. 식물의 빛의 작용에 따라서 이 빛의 수용체가 되는 단백질 색소, 피토크롬 따라해 볼까요? 피토크롬. 자, PR형과 PFR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PR형이 흡수하는 색깔은 적색광, 660이 적색광, 그럼 나노미터 파장 부근이죠. PFR은 근적의 광, 720 나노미터 부근입니다. 그래서 적색광을 흡수하면 어떻게 된다? PFR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 PFR은 근적을 흡수하면은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상호 가역적인 반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화성과 화성 억제와 호광성, 빛이 있어야 발화가 되는 종자에 연관을 주는 그런 단백질 색소입니다. 이것도 연관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시면서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